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수술은 지금 끝난 거예요? 네, 좀 전에 끝났어요. 아, 그 수술하는 동안 눈을 깜빡거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마취가 들어가고 딱 눈이 벌리고 있게끔 고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네.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취할 때나 뭐 눈 뜨고 있을 때 따끔따끔 하죠? 마취는 물약으로 하는데 예. 따끔따끔한 거 그거 외에는 별로 불편한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수정체를 뺐을 때 한 15초간 깜깜했어요? 수정실 빼고 한 10초 정도 깜깜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예. 수정체를 갈아 넣으니까 또 잘 보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아, 예. 에, 아, 그간 진짜 백내장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달 뒤에 오른쪽 눈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른쪽 눈 다 되면은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쁘게 화장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그 오늘 백내장이 단초점이 있고 다초점 수술인데 다초점 수술을 한 거죠? 예, 짧은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까지 다 보이는 다초점 렌즈 비싼 걸로 했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브팀입니다. 시청자님들과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간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기다리신 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와이프가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와서 유튜브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 리얼한 백내장 수술 후기를 찾기 쉽지 않았고, 대부분 안과 의사 선생님들의 원론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수술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후기나 영상을 남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와 같이 고민하지 마시라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전문의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에 관한 상담은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최근에 수술하신 체리랑 유튜버님과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체리랑님, 백내장의 발병 시기가 언제쯤이셨나요? 처음 백내장이 발병한 건요, 2019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때 2019년 한 10월 달부터 왼쪽 눈과 오른쪽이 색깔이 달랐어요. 보이는 색채가요. 3을 보이는 색채가. 왼쪽이 조금 어둡고 좀 노랗고 오른쪽은 좀 선명하고, 그래서 12월 달에 2019년 12월 달에 안과를 찾으니까 백내장 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 11월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그렇죠. 예. 네. 그 백내장의 원인은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을 때 백내장이라고 하면 노인성 질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서럽고 죽고 싶고 밥맛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백내장이 60세 이상으로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TV, 뭐 이런 영상기기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백내장 발생 시기가 4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41살인데요. 제 나이에 많이 발생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내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지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근데 이제 눈의 노화와 연관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즘 어떤 디지털 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백내장 수술을 종종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를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얼마 전에 20살, 20살짜리 학생을 또 백내장을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눈의 노화하고 연관이 있고 또 디지털 기기 때문에 그 백내장 수술의 시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긴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백내장의 증상은 어떠한 증상인가요? 저는 처음에 백내장 증상이요. 왼쪽과 오른쪽 눈이 보이는 색채감이 달랐어요. 왼쪽이 좀 어둡고 좀 침침하고 노랗고 좀 그랬고 오른쪽은 밝았고 그런데 한, 한 2년이라는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오른쪽도 심해져서 이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거죠. 안개가 끼인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처럼 이렇게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밤에는 빛번짐, 빛번짐이 좀 심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안과를 찾아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병 시기 아주 초기에는 어떤 색채감이 다르게 보이고 또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은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어떤 빛번짐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백내장의 그 수술 적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백내장 수술은요, 어,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백내장 수술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수술 전후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늦게 해버리면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예, 좀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일상생활하기에 이게 좀 불편하다 싶을 때 안과를 찾으셔서 안과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발병 초기에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뭐 적기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어떤 실명 위기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해야겠지만 그 발병 초기부터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약물 치료든 또 수술 적기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이 단초점 수술이 있고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이 단초점 수술이 있고 다초점 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수술을 선택하셨나요? 흔히 단초점 수술이라는 거는 가까운 데가 잘 보이거나 아니면 먼 데가 잘 보이거나 그 나머지 거리는 안 보이는 거죠, 잘. 그래서 돋보기를 껴야 되는 거고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 다 잘 보이는 수술인데 저는 아직 나이가 젊은 나이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초점 수술을 하셨는데 그, 그 수술할 경우에 단초점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다초점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환자의 어떤 연령대 그리고 그 안구의 건강 상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단초점 수술을 할지 다초점 수술을 할지 또 단초점에서는 어, 시야를 먼 거리를 잡을지 또 가까운 거리를 잡을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아무리 다초점 수술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안구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안구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단초점 하는 수술 아직까지는 단초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초점 수술도 어, 초점을 먼 거리를 잡을지 가까운 거리를 잡을지 그거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초점 수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초점 수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초점 수술을 할 경우에도 렌즈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문의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했는데, 저는 지금 제 상태가요. 지금 수술한 지 딱 1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가 다 잘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카카오톡 글씨가, 그 조그만한 글씨가 안 보이다가 지금은 한 60%까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 잘 보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유튜브 어떤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초점 수술에도 렌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빛을 분산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뭐 빛을 두 개로 분산시키느냐, 세 개로 분산시키느냐, 네 개로 분산시키느냐 이렇게 렌즈 종류가 나눠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참 미지의 영역인데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네 개로 분산시키면은 시야 확보가 보다 다양하게 원활하게 시야 확보가 가능하지만 기능이 많다 보니까 또 빛을 여러 가지로 눈에 들어오는 빛을 네 개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빛 번짐이라든지 그만큼 부작용은 더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그 단순하게 뭐 중간 거리 아니면 가까운 거리 이렇게 초점 빛을 두 가지로 분산시킨 그런 렌즈일 경우에는 부작용은 적지만 보다 미세한 초점 조절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보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요, 제가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했고, 이게 두 가지로 빛을 분산시키는지, 세 가지로 빛을 분산시키는지, 네 가지로 빛을 분산시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쌤한테 그런 설명은 못 들었고요. 단지 저는 지금 수술한 지 10일째 됐는데,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 다 잘 보이고요. 핸드폰에 조그만한 깨알만한 글씨가 60%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차후에 개선된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안구의 건강 상태, 그 라이프 스타일, 또 연령대에 맞춰서 다초점 수술도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많은 안과 병원이 있는데 시중에 많은 안과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강동구에도 많은 안과 병원이 있는데 최리랑님이 수술한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가격이 저렴한 단초점 렌즈, 30만 원 정도면 수술하는 단초점 렌즈를 하게 되면 부작용은 적은 대신 돋보기를 껴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밖에 안 됐는데, 40대 초반인데, 어, 돋보기는 끼기 싫고, 그러면 다초점 렌즈를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병원을 한 4, 5군데를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달라는 곳이 있었고요. 한쪽 눈에요. 또 370만 원, 220만 원, 뭐 이렇게 다 가격이 틀렸는데요. 어떤 병원에서는 한쪽 눈에 12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나보니까 그 병원에서도 다초점 렌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350만 원짜리가 있고 12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350만 원짜리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근데 120만 원짜리는 부작용도 적고 많은 환자들이 만족해 한다. 그런 설명을 듣고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해주셨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이 병원을 선택해서 120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쩐이네요. 그러니까 저렴하셔서 선택하신 거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요. 네. 그렇지만 저렴한 걸로 치면은 단초점이 좋지만 아직은 나이가 젊고 또 안구 상태도 건강하기 때문에 다초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병원을 선택해서 수술을 했고, 그 한쪽 눈의 수술 비용이 120만 원인데, 그 120만 원을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120만 원으로 수술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뭐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수술하기 전에 최 이장님이 수술하기 전에 어떤 대기 시간과 그 회복 시간 포함해서 대략 수술 당일 병원에서 몇 시간을 있어야 하나요? 네,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산동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안과에 가셔가지고 안압이라든지 또 시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요. 또 안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쳤는지도 수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전에 산동 검사를 끝내고 나면 안약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안약을 넣게 되고요. 저는 수술 당일날 오후 2시까지 병원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2시까지 갔는데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4번에 걸쳐서 안약을 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 넣고 나면 이제 수술실로 향하는데요. 수술실로 향하면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제를 넣습니다. 마취제는 안약이고요. 3번에 걸쳐서 넣습니다. 그러면 마취제를 넣으면 눈이 따끔따끔해요.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고요. 그냥 따끔따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고, 마취제를 넣고 한 7분 정도가 지나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술 시간은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렸고요. 그 수술이 끝나고 한 15분 침대에 10분 15분 누워있고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예, 왼쪽 눈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왔고, 붕대는 다음날 병원 가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그 자체는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수술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뭐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뭐 검사 시간 또 마취하는 시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대략 한 3시간 수술 당일 3시간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최소 한 3시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네. 예. 근데 모든 분들이 수술 처음 하신 분들은 수술할 때 아프진 않은지, 저도 유튜브에서 다른 후기분들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프다는 분도 있거든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분도 제가 그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수술할 때 아프진 않으셨나요? 아, 수술할 때 대략 한 15분 동안의 수술 시간 동안 눈이 아프다라고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마취제를 놓을 때 그때 따끔하다는 거는 수술 내내 눈이 따끔따끔했었고요. 그 수술대에 누워서 천정에 있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빛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는 동안 이제 수술 시간 내내 눈 속에 물을 계속 집어넣더라고요. 물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액체를 계속 집어넣는데 뭐 동공을 쨘다거나 뭘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못 느꼈어요. 못 느꼈고 그냥 위로 보라 그러면 위로 보고 아래로 보라고 하면 아래로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고요. 수정체가 어떻게 꺼냈는지도 모르고 잠깐 수정체가 꺼냈을 때는 좀 어두웠다가 바로 또 깨끗한 수정체를 넣으니까 또 맑고 깨끗했는데 또 물이 계속 들어와서 예, 수술 내내 계속 물을 계속 눈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따끔따끔하다는 거, 마취제 처음 넣을 때 그 따끔따끔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아픈 거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눈알을 4번 콕콕콕 찌르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따끔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합니다. 수술 잘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수술하는 동안 지금 저희는 일본에도 몇 번씩 눈을 깜빡이는데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수술이 진행될 텐데 눈을 안 깜빡이고도 눈에 통증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리랑님 말씀으로는 마취를 했고 또 눈을 수술하는 동안 계속해서 물력을 집어넣기 때문에 또 수술하는 동안 큰 통증은 눈을 깜빡이지 않아도 큰 통증은 없으셨다. 수월하게 수술
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신경 안정제 이런 거를 먹고 수술에 임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보지 못하니까 그 안과 옆에 그 정신과, 신경정신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안정제를 처방받아 와라. 그래서 처방을 받아왔고, 알약을 먹고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수술을 받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게 눈을 마취를 시키고 고정을 시킬 때 기계로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을 가지고 찍찍이가 붙은 천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마취를 했기 때문에 눈을 깜빡깜빡 안 거려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눈이 아프다거나 깜빡깜빡 거리고 싶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수술에 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 대장님만 신경 안정제를 먹고 수술하신 건가요? 어, 제가 수술 이후에 며칠 동안 이제 병원에 계속 갔을 때 또 다른 수술 환자분께서 또 신경 안정제를 먹는 거를 제가 또 본 적이 있고요. 모든 환자가 다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저는 먹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술 후에 뭐 시야는 잘 보이시는지 또 완전 회복은 언제쯤 되시는지요? 수술하고 다음날 병원에 아침 일찍 9시 전까지 가서 9시에 바로 간호사님께서 붕대를 풀어주셨는데, 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네,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빛번짐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 밤에 나갔는데 빛번짐, 자동차 조명 등 이런 게 빛번짐도 없었고 간판 네온 사인 이런 불들이 빛번짐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어두운데 또 새벽에 또 나가봤는데 눈이 침침해서 뭐 잘 구분을 못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어두운 데서도 잘 시야를 분간할 수가 있었고, 아무튼 저는 뭐 눈이 뻑뻑하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작용 하나 없이 지금 회복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별한 뭐 빛번짐이나 우려하셨던 빛번짐이나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이 진행되셨고, 그리고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부작용은 없는지요? 네, 부작용이 없고요. 수술하고 이렇게 안대를 찬 상태에서 안대를 찬 상태에서 외출할 때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외출을 했고요. 저는 24시간 이 안대를 투명 안대를 끼고 있습니다. 이 안대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물티슈로 닦고 그 다음에 또 마른 티슈로 또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닦고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부작용 전혀 없고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네. 한 뭐 2주에서 4주간은 뭐 세수나 뭐 머리를 못 감는 거네요? 2주 동안은 세수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 지금 10일째 세수를 못하고 있고요. 그 대신 천으로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을 닦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닦고요. 예. 그리고 4주 동안은 샤워를 못하고 사우나 같은 데도 가면 안 되고요. 머리는 제가 벌써 3번 정도 감았거든요. 미용실 가서요. 미용실 가셔가지고 백내장 수술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투명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눈에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앞에 막을 쳐주거든요. 그러면 안대를 찬 상태에서 그 막을 또 덮고 수건을 그 위에 또 덮고 눈을 절대 누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수술한 눈은. 이 위에 수건으로 덮어서 눌러주고 머리 감는 건 가능해요. 깨끗하게. 미용실 가셔서 이제 5,000원 전 드렸거든요. 머리 한번 감을 때마다 깨끗하게 잘 감겨주시고 예, 머리 감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 샤워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 지시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시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수술이 성공력이 좋고 큰 부작용이 없으셨지만 제가 보아한 바로는 카톡의 어떤 작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주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카톡 글씨가 잘 보일지,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가까운 글씨는 그 4주 이후에 정확한 가까운 거리도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거는요. 4주 이후에 또 인터뷰를 한 번은 올려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른쪽 눈은 3월 16일 날 지금 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 눈도 수술하고 후기를 또 올려드릴 거고요. 양쪽 눈 모두 건강해진 모습으로 화장도 예쁘게 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 예, 체리아님 지금 수술하신 지 지금 2주째 되어 가는데요. 완전 회복된 이후에 시야는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잘 보이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지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 후기 또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드건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백내장 수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본인의 선택과 또 전문의의 뜻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